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어둠이 드리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약세를 보인 가운데 나스닥이 3.6% 떨어지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도 2%에서 3%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최고점에서 20% 이상 하락하면서 약세장에 진입을 했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역시 10%가량 떨어지며 또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유가는 강세를 이으면서 장중 130달러 선에 돌파했었던 WTI가 4% 오른 120달러 선에 또 브렌트유는 5% 상승한 12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상승 흐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14년 들어서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1년 전 대비 43%가량 상승했습니다. 유럽의 곡창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밀 선물 가격은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고요. 또 골드는 2,000달러 위에서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마감했고 오늘도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9선까지 오르면서 22개월 들어 가장 높게 올라섰고요. 또 국채금리도 상승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1.8%를 회복했습니다. 유럽 시장은 1에서 2%대 하락 마감했고 오늘은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오늘 1%에서 2%대 하락세 보였는데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출연하는 선견 마스터가 매주 일요일 무료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5일선과 21선 기법 3탄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골드도치 마스터는 일요일 오후 1시에 이 달러와 유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고요. 보내주신 질문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견 선생 마스터고요. 저번 주도 그랬고 어저께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다음 주도 그럴 거고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아실 것 같은데 국내 선물과 코스피 그리고 나스닥에 관해서 제가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또 꼼꼼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1시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4차 협상 예정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안전자산 선호도 상승에 2,000달러를 돌파하며 1년 반 만에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5일은 미국의 원유 공급처 다변화 모색 속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대러시아 제재로 인한 유럽 경제 위축 우려에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외신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There's just no way. Analysts say alternative supplies wouldn't be able to fully replace Russian oil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러시아 원유를 대체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현지 시간 8일 C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게
된다면 대체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거나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에너지 정보회사 대표 반다나 하리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오펙 플러스와 이란 또 베네수엘라를 모두 합해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이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 금지를 고려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고조가 되고 있고 또 유가는 2008년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는 등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국제에너지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하루에 약 500만 배럴에서 700만 배럴을 원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 하리는 오펙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또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가 동시에 최대 용량을 늘릴 수 있다면 약 200만 배럴 정도를 충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오펙 플러스 내의 많은 여유분 또한 러시아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 3위의 산유국인데요. 또한 세계 시장에 원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자 이후에 약 43%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편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올해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80%까지 줄이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런 내용의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 지금 독일 총리는 이 러시아산 에너지가 유럽에는 필수다라는 발언을 내놨고요. 또 오펙 사무총장도 전 세계는 러시아 원유를 대체할 능력이 없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마스터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또 시장이 굉장히 또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어차피 지금 러시아 발이고요. 네. 러시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해서 오늘 이제 노란톡방에서 제가 예고를 드린 바와 같이 네. 우리나라 국내 시장, 국내 선물 시장, 코스피 시장, 그리고 나스닥 항생 시장까지 지수 종목을 좀 빠르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PPT 한번 좀 보실까요, 같이? 자, 일단은 복귀를 조금 한번 해보면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입니다. 추세가 작년 12월부터 11월 말까지 만 약 2개월 동안 폭등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였죠. 금리 인상, 테이퍼링, 대차대조표. 여기에서는 이제 11월 달에서는 대차대조표 축소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테이퍼링 조기 종료 그리고 금리 인상에 관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조금 침체될 것이다라는 일단은 예상을 했었는데 10월에서 11월부터 여러분 나스닥이 폭등을 했던 이유는 뭐였죠? 신세계 리턴즈를 계속적으로 시청을 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실 건데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 외로 굉장히 좋았고 역시 그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한 여러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인해서 눌림을 조금 주고 미국장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이런 폭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작년 10월, 11월 달 2달간 일단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PPT 차트를 넘기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구두로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이 작년 10월, 11월 미국 시장으로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작년 10월, 11월 만 2개월 동안 폭등을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어땠나요? 박스 하락이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제가 강조드린 내용. 작년 10월, 11월은 우리 미국 시장을 보지 마시고 중국과 홍콩 시장을 바탕으로 일단은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다시 넘겨보면 자, 나스닥 지금 데드 포인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항생장 일단은 보시면 항생 먼저 볼게요. 항생장을 보시면 자, 2021년 2월 18일입니다, 여러분. 31,000포인트를 찍고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2만대까지 일단은 내려왔죠. 30% 정도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1년여 만에 30% 정도 일단은 폭락을 하고 있다. 제가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시장도 제가 특집으로 스페셜 방송을 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 중에 하나죠. 중국 시장의 2021년, 2022년, 특히나 2022년의 전망을 제가 중국 공작 회의라는 중국의 내년도에 어떤 경제 전망에 대한 회의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2주 동안 스페셜로 신세계 리턴즈에서 제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 계속 때릴 것이고 제재 계속 가할 것이고 나스닥 상장을 못하게 미국 상장을 못하게 중국에서 일단은 막을 것이고 중국 본토에서 상장이 안 된다고 하면 홍콩 시장에서 상장을 하게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컨트롤 할 것이다. 자, 미중 무역 패권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미국으로 자국의 기업이 넘어가는 것을 거기 안에서 뉴욕 시장에서 상장을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빅테크 기업이 예를 들면 알리바바죠.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이런 기업들이 더 이상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죄는 이런 정책을 쓸 것이다. 이게 2021년 12월, 작년 12월에 중국 공작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고 이것을 기반으로 2022년도 중국과 홍콩 시장은 굉장히 좀 암울할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여 동안 한생장은 굉장히 큰 하락을 일단 보이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여러분 시장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항상 객관적으로 큰 그림 두 가지를 일단은 유념하셔서 항상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일어났지만 전고점을 돌파를 거의 하지 못하고 혹은 종가상으로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전고점을 살짝 넘었지만 종가상으로는 전고점 아래로 오는 이런 박스장 다음에 깊은 하락 그리고 박스장 다음에 깊은 하락 박스장 다음에 깊은 하락에 이런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여러분 자, 국내 선물 차트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늘려볼까요? 네. 네. 자, 국내 선물 차트를 조금 늘려보면 네. 자, 잠깐 안 국내 늘려지네요. 선물 네, 잠시만요. 차트를 봐주실 예정인데, 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네. 원달러 환율은 지금 계속적으로 일단은 좀 오르고 있는데, 네. 이게 1250원 일단은 뚫었고요. 예. 어디까지 일단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환율도, 3원에 오늘. 예. 네. 환율도 제가 일단은 좀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거든요. 아, 예, 코스피 시장 좀 좋습니다. 보면서. 이게 안 땡겨지네요. 예, 잠깐만 PPT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항생장을 일단은 보시면 항생장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그리고 우리 국내 선물 시장 모두가 같은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다.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겨울에 굉장히 강조드렸던 것, 미국 시장에서 훈풍이 불어도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영향이 없고 미국 시장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나라 시장은 다음날 바로 즉각적으로 일단은 반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국 시장보다는 작년 겨울에는 중국 시장을 일단은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일단 드렸죠. 자, 국내 선물인데요. 국내 선물 제가 작년 11월 달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국내 선물에 대한 대추세선을 일단은 노란톡에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올려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대추세적인 하락만 일단은 올려드려서 국내 선물은 사실은 차트를 올려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추세 하락입니다. 대추세 하락이었고 자 10월 11월 달 보시죠. 10월 11월에 아까 나스닥장 보셨죠? 자, 첫 번째 PPT 자료에 10월 11월입니다. 10월 달에 최저점을 찍고 11월까지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미국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16,700포인트 이상을 일단 찍고 있었는데
자, 우리나라 시장 보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월 10일 달에, 10월 11월 달에 박스장을 그리면서 대세 하락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계속적으로 드렸죠. 자, 국내 선물 오늘 차트를 일단 좀 볼게요. 자, 제가 작년 10월 초에 10월 2일입니다. 정확히 작년 10월 2일이 토요일인가 아마 일요일인가 주말일 거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12월 말까지 최소한 12월 말까지 우리 국내 시장은 박스장을 그릴 것이다. 그리고 하락으로 깊은 하락을 동반하고 다시 한번 박스장을 6월까지 그릴 것이다. 그 포인트는 360에서 380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한 가지 조금 더 스펙트럼을 좀 넓게 본다라고 하면 하단 350에서 380포인트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주식 관련된 질문도 일단은 많이 하시고 주식을 또 많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신세계 리턴즈를 많이 청취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나스닥 데드 포인트를 제가 일단은 어저께 짚어드렸습니다. 어저께 짚어드렸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은 어저께 짚어드렸고요. 자, 첫 번째 데드 포인트는 여기였습니다. 예,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깊은 하락을 동반하는 첫 번째 시발점이 됐던 것이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송 출연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데드 포인트 여기였고요. 어저께 말씀드린 데드 포인트 여기였습니다. 자, 전저점 13,025포인트인데요. 13,025포인트를 하회하는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큰 하락장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125포인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제 기억으로 13,125포인트. 전저점에 한 100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100포인트면 여러분 틱수로는 얼마인가요? 400틱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400틱 같은 경우에는 뭐 30분, 1시간에도 갈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이따가 23시 30분에 장 시작하고 어떤 모습, 어떤 흐름을 보일지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오늘 노란톡방 혹시 앵커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봤죠. 예, 노란톡방에 제가 글을 좀 하나 올렸죠.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해왕님 거를 봤습니다. 저번 네. 주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봤어요. 네. 혜영님한테- 근데 전문가마다 또 각 보는 시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해왕님이 저번 주에 하셨던 말씀하고 네. 제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얘기하고 같습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몇 가지 포인트만 조금 짚어드리면, 네네. 해왕님은 2,75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를 말씀을 하셨어요. 3월 달에 단기적으로. 저는 2,600에서 2,800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스장으로요. 네. 어차피 그 포인트는 다 같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방점을 좀 찍어야 되냐면, 네. 그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를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사실 그 저번 주인가요? 실질 금리에 대한 질문이 노란톡에 올라와서 네. 이거를 어떻게 하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아마 그때 들으셨나 봐요. 네. 어떤 것에 임팩트를 더 주는지에 사실은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예. 지금 실질 금리가 낮아져서 일단은 주가에 활발하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과, 저 같은 경우에는 대세 하락장에서 하락 포인트를 먼저 잡은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저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이 방송에서, 그리고 그 수목금 방송에서 제가 2,600에서 2,800포인트는 계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임팩트를 갖느냐. 지금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2,800포인트, 2,750포인트냐, 아니면 박스장으로서의 저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 임팩트를 주면서 2,600에서 2,800포인트 이 사이에서 움직이느냐, 요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끝까지 다 봤습니다. 끝까지 다 봤는데 사실은 우리 해왕 전문가님한테 제가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같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국내 선물과 코스피 이 차트를 제가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12월에
신세계 리턴즈 방송과 그리고 주말 특강에서 포인트를 잡아드린 겁니다. 자, 1차적으로 뭐냐면요. 자, 국내 선물 360포인트와 코스피 가격 2,750포인트. 뭐 그렇습니다. 저희는 해외 선물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락에 관한 그리고 매도 포지션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쉽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추세를 봤을 때 일단은 나스닥 미국장이 아니라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을 봤을 때 대세 하락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세 하락장을 우리 국내 시장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슈팅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대세 하락장이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국내 선물,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코스피의 지수는 어느 정도까지 일단은 떨어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잡아드린 포인트가 국내 선물 36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지수 2750포인트였습니다. 이거 찍었죠, 여러분? 예, 찍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어디였냐면, 자, 국내 선물 311포인트에 코스피 지수는 2,400포인트 정도를 제가 일단은 찍어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자리까지는 왔고요. 두 번째 자리를 일단은 찍을지가 일단은 관건인데, 자, 국내 선물 포인트를 일단 조금 수정을 오늘 해드릴게요. 311포인트에 2,750포인트. 다시 하겠습니다. 311포인트의 기존의 2차 슈팅 자리가 311포인트입니다. 국내 선물 311포인트에 코스피 지수는 2,450포인트를 제가 찍어드렸는데 요거를 조금 수정을 할게요. 국내 선물 311포인트가 아니고요. 국내 선물 325포인트입니다. 국내 선물 325포인트에 코스피 지수는 동일합니다. 2,450포인트까지 2차적인 하락 일단은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시나리오를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 선물 차트가 지금 준비가 됐나요? 잠깐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준비가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말을 듣네요. 예, 놀랐습니다. 자, 여기 일단 쭉 보시면요, 여러분. 625죠? 제가 625라고 말씀드렸죠. 네. 작년 6월 25일 이후로 홍콩 항생과 같은 대세 하락장입니다, 여러분. 대세 하락장이에요. 예. 매수장이 아닙니다. 자, 기술적 반등으로 잠깐씩 기술적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지만 계속 내려가는 상품 없고 계속 올라가는 상품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계속 내려가는 주식 없고요. 계속 올라가는 주식 없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주식도 한 번 기술적 반등, 두 번 기술적 반등을 주고 횡보 박스를 거치면서 전저점을 뚫고 더 큰 하락에 가격 포인트를 찍고 또다시 횡보 박스를 거치고요. 더 큰 하락. 제가 차트 강의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수렴과 발산 있죠. 한 가격, 한 점에서 보이고 위든 아래든 발산을 하는 수렴과 발산하고 동일한 개념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이거 쭉 보십시오. 국내 선물 어차피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을 하는 게 국내 선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내 선물 코스피 동일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상승장입니까? 지금까지요? 예, 지금까지 상승장입니까? 상승장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포인트를 작년에 찍었죠. 나스닥 혹은 미국 시장을 따라가지 않고 중국과 홍콩 시장을 일단 따라가자. 자, 보이시죠, 여러분? 홍콩 시장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예. 자, 나스닥 시장 일단은 작년에 따라가지 않았고요, 저는. 자, 홍콩과 항생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인트 정확하게 일단은 짚어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시나리오 일단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시나리오인데요. 한 번 더 큰 하락, 전저점을 뚫는 오늘 저점을 찍었죠. 346포인트, 이게 이제 저점이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더 깊은 하락이 지금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하락장에 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단, 시나리오 두 가지를 일단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입니다. 슈팅 자리거든요. 슈팅 자리. 여기 보시면, 자,
국내 선물 320포인트와 국내 선물 320포인트와 코스피 2450포인트. 일단 여기까지 하락이 지속되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입니다. 6월 달까지 박스장을 그리면서 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격을 조금 수정해 드리는 거는 어떤 거냐면 360 최대 스펙트럼이 350에서 380포인트였습니다. 350에서 380포인트를 6월까지 가는 이런 박스장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 하락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하락이 더 깊은 게 사실입니다. 이 전저점이죠. 이 전저점입니다. 여기 음봉의 전저점이 지금 347포인트거든요. 347포인트는 일단은 지켜주리라는 큰 믿음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깼죠. 오늘 그냥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이렇게 깨버렸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조금 넓힌다라고 하면 345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일단은 마지노선이고요. 345포인트에서 종가상입니다, 여러분. 종가상으로 345포인트에서 380포인트의 박스장이 지속될 것이다. 코스피 지수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게 2600에서 2800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사실은 노란톡방에 제가 채팅으로 많은 말씀을 일단은 드리지는 못했고 방송을 일단은 확인해 본 결과 큰 차이가 없다. 임팩트를 어디다 찍느냐? 저처럼 대세장을 일단은 본 다음에 대세 하락에 초점을 맞추는 이 포인트를 잡는가? 아니면 지금 실질금리가 낮아지면 투자가 활성되는 거는 일단은 이론적으로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상승의 임팩트를 주고 거기에 방점을 찍는가 요 차이일 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잘 상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345포인트에서 380포인트, 2600에서 2800입니다. 345포인트, 346.60을 일단은 찍었고, 오늘 이제 2600포인트 위에서 일단은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게 2600포인트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80포인트입니다. 코스피 2800포인트. 이 박스장에서 6월까지 일단은 갈 것인지.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일단은 슈팅 자리 알려드린 이 자리입니다. 국내에서는 32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2450포인트 여기를 일단은 갈지 이 두 가지를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두 번째 시나리오에 조금 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예상외로.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조금 있다가 이제 오일도 일단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제가 오일 100달러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을 하나 걸었죠. 전쟁 나면 간다. 근데 100달러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면 100달러 선에서 일단은 멈출 것이다. 단, 전쟁 나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130달러가 넘었습니다. 네, 지금 유가가 굉장히 힘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네.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200달러, 300달러 전망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어느 선까지 좀 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300달러 얘기가 아마 골드만삭스였나요? 아마 300달러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러시아 저는- 측에서 이제 미국에서 좀 제재를 가야겠다라고 하니까 너네 그러면 이 유가 300달러 갈 텐데 괜찮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발언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네네. 180 정도는 일단은 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조금 스탠스를 그쪽으로 좀 매수 쪽으로 제가 스탠스를 좀 옮기겠습니다. 네.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은 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단 이게 전쟁이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어차피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네. 가지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쟁이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도 지금 조금 문제기는 한데 네.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네. 증산을 안 하는 것이냐 증산을 못 하는 것이냐 이것도 일단은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냐? 지금 설비가 너무 노후화가 돼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증산 결정을 한다라고 해도 증산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공급량이 당연히 딸리게 되죠. 공급량이 당연히 딸리게 되기 때문에 유가는 더 치솟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좀 봐서
오일을 일단은 좀 이따 다시 네, 봐드리도록 오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써니님께서 또 노란톡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오일 어디까지 상승할까요? 지금이라도 진입 가능한가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써니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오일 어디까지 상승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마스터님께서 이 180달러 선까지 전망을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이 지금 진입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스펙트럼을 180달러로 일단 높였고 지금 네. 보니까 124달러네요. 네. 그럼 180달러라고 하면 중기적으로 일단은 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오. 단기적으로는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네. 일단은 제가 딱 기본을 잡아드리면 수요일 이후입니다. 수요일 이후죠. 내일도 일단 여러분들 해외 선물 시장은 다 열립니다. 정상적으로 일단 열리고요. 수요일 날 재고 지표가 일단은 있는데 사실상 이 재고 지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재고 지표는 그렇게 크게 큰 변동을 주지 못할 거라고 일단은 봐요. 제가 어저께도 전주에 발표가 됐던 우리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그리고 실업률 비농 지표가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5일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차피 이게 증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증산을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슈로 흘러가고 있고 5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조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100달러 위에서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요일이라도 내일입니다. 내일이라도 적극적으로 일단은 붙어 보시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일은 매수 방향으로 일단은 붙는 걸로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 네. 그렇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또 3차 오일 쇼크 그리고 또 아래 공포 엄습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1230원 선 넘어섰습니다. 1237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에 관해서도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이 있네요. 우짜님께서 원달러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일단은 환율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굉장히 조금 오를 것이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 예. 만약에 이제 환율이 오르게 되면 뭐 어차피 수출 기업은 좋기는 하지만 환차손이 일단은 발생을 하죠. 제가 두 번째 시나리오에 조금 더 저는 맥점을 찍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조금 더 하락할 것이다. 국내 선물과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이유는 그러면은 뭐냐면 3월 달 이달에 좀 하락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시는 건가요? 차트 잠깐만 보면요. 네. 이게 자 3분봉인데 나스닥 일단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지정학적 이슈 그러니까 이 전쟁이 너무 시장에 좀 크게 영향을 계속 너무 지속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언제까지 이게 지속이 사실은 될지. 오늘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인데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일단은 보면 자 전저점을 100포인트 남겨두고 아까 저녁 한 6시, 5시였나요? 그때부터 일단은 위로 조금 솟구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뉴욕장이 지금 조금 이따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새벽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이 새벽 시장 전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뭐 한 4시에서 한 7시 정도의 움직임은 페이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미국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자, 저점에서 전저점이요. 말씀드렸다시피 100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100포인트는 자, 지금 뉴욕장 시작하고 10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한 2, 30분 안에도 12시 안에도 갈 수 있는 충분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전저점을 뚫고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 더 큰 하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환율이 오르면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게 환차손이 발생을 하죠. 환차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냥 다 던져버립니다. 이것도 이론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200원 선을 일단은 지킬 것이다라는 게 며칠 전이었는데 지금 뭐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만 해도 한 3일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 개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지금 3일 동안 3조 넘게 팔고 있거든요. 예.
이게 외국인이나 기관이 환차손 때문에 지금 주식을 던지는 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 번째, 오늘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이 음봉으로 떨어지고 전저점을 하회를 한다라고 하면 더 큰 하락이 올 수 있다. 일단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노란 탁방에 오시면 제가 내일 아침부터 상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또 질문에 대한 답변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뉴욕 증시 개장을 했는데요.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38% 하락한 13,27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1.40% 오른 2,02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4.81% 오른 배럴당 12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54% 상승한 1.090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상황에서는 또 역시나 오늘도 국제유가 굉장히 크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소폭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었는데 먼저 나스닥부터 오늘 대응 전략 팻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네. 자, 매도 보셔야 됩니다. 자, 나스닥 차트 네, 한번 그 이유 보도록 한번 말씀해 하겠습니다. 주시죠. 자, 일단은요. 일단은 우리가 전저점과 전고점이 굉장히 조금 중요한 라인이기는 한데 지금 2022년만 보겠습니다. 2022년만 보면 대세 하락장이 맞고 제가 아까 포인트 일단은 자, 여기입니다. 데드 포인트 3개인데요. 데드 포인트 3개입니다. 지금 21선을 넘지 못하고 5일선 밑에 있으면서 급락하는 일단은 포인트를 보이고 있죠. 네. 자,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지금 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미국 자국 내 사정 금리 인상 있고요. 금리 인상을 뭐 어차피 0.25% 할 것 같은데 3월 16일에 0.25% 금리 인상한다. 그리고 긴축 재정 정책 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다. 전쟁 일으켰고 거기에 원자재 값 그리고 오일 상승,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 다 있다. 기본적 분석 다 완비됐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5일선 타고 가면서 굉장히 급락하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 자, 제가 수렴과 발산 항상 말씀을 드리죠. 데드 크로스 다음에 골든 다음에 데드 이런 수렴과 발산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평소의 시장이고 데드 크로스 나온 다음에 골든 크로스를 못 들어가도 데드 다음에 데드 나오고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데드가 3번이나 나왔습니다. 데드가 3번이나 나오는 거는 굉장히 드문 현상. 그러면은 밑으로 매도 쪽으로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 그냥 강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강하다.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저녁장, 오후장도 계속적으로 일단은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는데 오후장 같은 경우에 100포인트를 남기고 전저점 100포인트를 남기고 시장이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을 하고 지금 다시 뉴욕장 시작하니까 밑으로 가는 걸로 봐서 오늘 새벽장 굉장히 중요하다.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장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양봉으로 끝날 음봉입니다. 음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매수 쪽은 여러분 굉장히 짧게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매도 포지션으로 일단은 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국제 유가인데 잠시 후에 또 미국이 러시아 원유 제재를 또 곧 발표하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 매수 들어주셨네요. 매수 봐야죠. 네. 네. 자, 매도 보기 굉장히 조금 힘듭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100달러를 못 넘다가 지금 100달러를 17년 만인가요? 지금 넘었는데 차익 매물이 일단은 소진이 되기는 해야 돼요. 주식하고 똑같거든요. 주식도 물량 싸움이죠. 내가 얼마나 물량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물량이 있는 그 구간에 어느 정도의 속력, 어느 정도의 힘으로 그 물량을 털고 가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100달러에서 120달러의 물량이 굉장히 조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 물량을 어느 정도 소진을 하고 가는지가 일단은 키포인트일 것 같고요. 자리를 지금 일단은 보실 수는 없습니다. 자리를 일단 보실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날입니다. 이날 제가 노란톡방에 글을 올리려다가 한 1시간 정도 딜레이가 됐었죠.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115달러에서 130달러로 급등을 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소진돼야 될 물량이 아마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다 털고 다시 위로 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일 것 같은데 포인트는 일단은 이거였습니다. 120달러 정도 되죠. 120달러 선에서 일단은 매수 포인트를 일단은 하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조금 중기 포지션으로 가시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120달러에서 매도 포지션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 굉장히 짧게 가시는 것. 그리고 매수 포지션 120달러. 그러니까 120달러에서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다 보실 수 있는데 매수 포지션은 중기 이상으로 가는 것, 매도 포지션은 단기적으로 짧게 가는 거를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일 짚어주셨습니다. 또 오일과 관련해서 노란톡으로 많은 분들께서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우선 이 프로도님께서 이 전쟁 이슈 때문인지 오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오일 말고 그 뒤를 이을 원자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지금 전쟁이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천연가스, 그렇죠. 밀, 천연가스 하루에 수리. 막 76%씩 오르더라고요. 니켈 아, 등등등. 오늘 니켈 같은 빼놓을 경우에는 수 지금 없죠. 거래 정지 됐습니다. 하루 네. 동안 거래 정지 됐는데 자 여러분 제가 실전 매매를 일단 좀 알려드릴게요. 오일을 제외하고는요, 여러분 일단은 관망하고 구경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해외 선물에서 선물 거래로 활용이 되기는 하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슈를 받아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굉장히 큰 변동폭을 일단은 나타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등락폭이 너무 심하거든요. 예를 들면 니켈 같은 경우에 66%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이거 못 견딥니다, 여러분. 포지션 잘못 타버리면 여러분들 소위 얘기해서 전문용어로 계좌 망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구경하시는 관상용으로 구경하시는 종목이지 오일은 그나마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 상품인데 그 외의 상품들은 워낙 거래량이 없던 상태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거래량이 터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눈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거래량이 심한 등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더님 질문을 일단은 잘 주셨는데 저 같은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냥 관성용으로 보고만 있고요. 실제로 포지션을 진입은 하지는 않습니다. 예, 진입은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일을 제외한 다른 원자재 상품들은 너무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또 투자할 때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골드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금값은 지난주 들어서만 이제 4.2% 오르면서 이 심리적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온스당 2,000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계속 또 골드 역시도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 또 금이 금값을 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는 오늘
오늘 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 그럴까요? 골드를 조금 가지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올랐으면 좋겠고요. 네. 자, 골드 같은 경우에 차트를 일단 좀 보시면, 자, 골드는 제가 항상 어떤 매매를 해야 된다? 나스닥과 커플링이 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 항상 유의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디커플링 되고 있죠. 자, 골드는요, 여러분, 나스닥 떨어지면서 골드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이제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골드 사실은 우리 굉장히 조금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 애를 조금 많이 태웠습니다.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눌림이 굉장히 깊은 모습을 수개월 동안 지금 보여줬고요. 나스닥과 커플링, 디커플링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골드라는 이 상품이 진짜로 안전자산이 맞는지 안전자산에서 탈피를 한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리한테 힘든 종목이었습니다. 예, 조금.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전쟁 이슈로 인해서 골드라는 상품도 지금 안전자산에 클래식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로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2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포인트인데 우리 5일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조금 어떤 틀에 갇힌 매매를 일단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골드가 그리고 오일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큰 전쟁, 러시아라는 이런 나라가 큰 전쟁을 일으킨 거는 굉장히 드문 현상이었죠.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틀 하나에 박힌 그런 매매법이나 그런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포인트 전고점까지 다 왔습니다, 여러분. 2000포인트여도 일단 더 오를 수 있는 외부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있어요. 중기적으로는 스윙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물량 얘기 자꾸 하죠. 물량을 계속적으로 털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등락폭이 심할지언정 매수 포지션은 유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분봉으로 일단은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해서 제가 노란 톡방 빨리 들어오세요. 예, 내일 아침부터 포인트 일단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제가 내일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내일은 사실 또 신세계에 출연을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노란톡으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드린다고 하니까 꼭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느덧 저희가 또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마치기에 앞서서 또 마스터님께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또 시장에 관련해서 또 투자 팁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정말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시간이 없네요. 한 그러니까요. 30분 더 하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짧게 한 1분 정도 되나요? 1분 정도 일단 좀 네, 30분 분량을 한 1분 예. 정도로 또 오늘 노란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요. 예. 자,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떨리실 겁니다. 떨리시고 사실은 50% 마이너스 났으면 지금 뭐 잘난 거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는데 여러분 기준을 일단 삼으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 끝나고 TV 끄시고요. HTS 키세요. HTS를 키시고 여러분들 매수를 하신 주식 종목을 보십시오. 내가 이거를 왜 샀는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유를 찾으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유를 찾으시고 그 기업의 기본적 가치가 내재적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하시면 홀딩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 이유를 대실 수 없으면 그거는 잘못된 투자 방법입니다. 이 기준만 일단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이드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준 있는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 소통 이어가실 수 있고요. 또 주말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함께하신 성균 선생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5일선 기법과 또 21선 기법 3탄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달러와 유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